출생신고 안 했는데 나 한국에다가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신고 안 뭐, 하면은 이제 한국 국적이 없는 줄 알고 오해하고 네네네네. 있다가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도 국적법의 여러 많은 조항들과 이런 것들 중에서 특별히 네. 이제 그 국적 이탈, 그다음에 뭐 원정 출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았고 이제 헌법소원도 제가 진행을 했었고 오, 해서 예. 굉장히 관심 있는 주제인데 딱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사실 그것도 되게 궁금했고 왜냐면 예. 저희가 이제 뭐 헌법소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얘기랑 또 일반 분들이 느끼는 정서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쵸. 헷갈리고 막 예. 예. 댓글들을 좀 열심히 보다 보니 너무 재밌기도 하고 진짜 이런 걸 좀 알려주시면 좋겠구나. 그리고 일단 또 막 이제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저도 그렇고 네.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 국적법에 대해서. 근데 그냥 이제 국적법을 다 할 필요는 없지만 특별히 그 예. 문제되는 몇 가지 조항들 한 대여섯 가지가 있는데 법제처에 들어가서 보면 나오거든요. 명확하게 음. 나오는데 근데 너무 이게 아닌 얘기들이 너무 많이 떠돌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예, 근데 이제 물론 이거는 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은 아니고 그냥 예, 일반적인 정보 그쵸? 공유 차원에서 그냥 예. 일반적인 법의 내용을 설명드리는 그런 목적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예. 얘기를 진행을 감사합니다. 해보시죠. 네. 예, 역시 변호사님. 일단은 제가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네. 영상에서 얘기를 했는데 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우리나라 국적을 박탈당하냐 후천적으로 취득했을 경우에 저 같은 네.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다시 그럼 기초로 기본적인 걸로 돌아가서 국적이 뭔 것 같아요? 국적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세요?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글쎄요, 뭐 약간 부모님 같은 그런 느낌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곳, 예, 약간 이제 우리가 상상력을 좀 넓혀보면요. 그냥 사람들이 사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그냥 모여 살고 뭐 이렇게 또 말도 통하고 그러고 나서 뭐 민족이니 국가니 하는 개념들은 사실 굉장히 최근에 근대에 들어와서 생긴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있고 그다음에 국가라는 개념이 뒤에 들어온 그쵸. 근데 우리나라는 5천 년 역사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역사가 오래됐어. 그런 전체적인 어떤 음, 뭐 국가 비슷한 정부 비슷한 그런 조직들이 있었던 기간이 너무 길어서 사람들이 너무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은 음,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옛날에 사람들이 아하, 여기 뭐 양 풀 뜯어 먹는데 풀이 없네? 그럼 딴 데로 이사 가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추워지네 빙하기가 오네 따뜻한 데로 내려가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동을 하면서 본인의 생존에 음, 더 유리한 쪽으로 옮겨가고 거주하고 이동하는 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건 약간 헌법적인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 국민으로서의 권리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나눠져요. 그러니까 국민으로서의 권리라는 거는 그 나라의 국민이어야지 세금도 내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복지 혜택 같은 거 받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국민이어야 되는 거예요. 국민이 아닌 사람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반면에 인간으로서의 권리는 국민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침해되면 안 되는 권리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생명권 같은 거. 이거 뭐 국민이고 아니고 뭐 중에 사람이 살아야지. 그죠? 그런 식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적은 아하, 사실은 국가, 정부, 뭐 이런 정치적인 공동체하고 그 안에 구성원과의 관계거든요. 그걸 우리가 법적 음, 유대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그런 국가하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제 권리 의무 관계, 법적인 관계가 성립을 하는 거예요. 나 군대 가야 돼. 그 대신 세금 내야 돼. 뭐 이런 것들 있죠. 그 대신 네, 국가에서는 각종 뭐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막 제공하잖아요. 이런 이제 네, 유대 관계가 성립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전쟁 나고 막 이랬을 때 국가는 국민을 지켜주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예를 들면 국민들은 세금도 내고 이런 이제 유대 관계 국민하고 국가라는 거 사이에 성립을 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전제로 치면 내가 딴 나라 국적 얻었는데 우리나라 국적 확 달리면 안 되라고 한다는 게 사실은 조금 말씀을 반대되는 듣고 보니까, 예, 그런 것 같네요. 그 관계가 성립이 더 이상 안 되는데, 나랑 이제 내가 외국에 살고 이러면, 예, 네, 그거는 당연히 이제 국적이 바뀌어야 되는 그런 개념이고, 부분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네. 이제 국적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의 생활 관계라고 하는데 실제 거주하는 곳, 본인이 어떤 법적인 생활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곳에서 국적을 갖고 있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나라에서 일을 하고 그 나라에서 세금을 내고 또 그 나라의 도움을 받고 그 나라의 보호를 받는 이런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단일 국적이 사실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한데 또 뭐 경우에 따라 국가에 따라 우리나라 국적 가져 쉽게 쉽게 해주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네. 독수국적 문제도 생기고
이제 조금 민감한 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전쟁 중인 나라다. 그죠? 우리 음, 휴전 상태 아닙니까? 전쟁 중이고 네네. 군대를 가야 한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복잡하게 어, 꼬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음, 기본적인 거는 이제 본인하고 생활 관계가 형성된 곳에서 국적을 가지는 게 맞고, 그리고 이중 국적, 복수 국적이라고 하는 거는 좀 전통적으로 어떤 거냐면 약간 전쟁 났을 때, 그죠? 전쟁 났을 때 그 한 나라에 충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한 나라에. 그 네네네.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야 되는데 네. 복수 국적을 가진 사람은 그러면 뭐야, 이 나라에도 충성하고 저 나라에도 충성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그 divided loyalty라 그래요. 충성심이 나뉘어져. 라고 음, 해서 좋게 보지 않는 게 전통적인 시각이었어요. 약간 음, 한쪽에 이제 충성을 해야지, 한 나라 사람이어야 되지, 뭐 이런 이제 시각이 음, 있어서 특히나 국가 안보, 군대, 외교, 국방 이런 분야에서는 복수국적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 그리고 음, 실제적으로 진입을 좀 제한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게 다 그 이유 때문이에요. 그 어, 분열된 중심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 모든 이제 복수국적 문제 같은 것이 생기고 아직 복잡해지는 배경이 그거거든요. 좀 얘기를 듣고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국적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한 것 같긴 해요.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제가 여기 뭐 미국은 워낙 뭐 멜팅 팟이니까 다 네, 외국 출신들이 많잖아요. 원래 이제 미국 시민권이 아니었던 사람들. 뭐 네, 네. 그래서 그런 좀 사고방식이 우리나라 좀 다른 것 같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역사가 오래되고 또 약간 유교적인 이런 게 또 섞여가지고 약간 부모한테 버림받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독특한 점은 굉장히 핏줄, 그죠? 핏줄에 대한 그 강한 어떤 그죠? 의식, 집착 이런 것이 있고 또 예, 그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한국말을 쓰는 사람은 전 세계에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어요. 그쵸, 그쵸. 단일 한국 민족밖에 민족의 단일 없어. 그래서 언어. 언어적인 공동체, 예, 그 풍습 이런 것도 뭐 일본이랑도 비슷하다, 중국에도 비슷하다 말은 하지만 또 아주 고유의 특유한 문화가 있는 게 우리나라다 보니까 그죠. 친해요. 그냥 음, 나 한국 사람이다 막 이런 의식들이 굉장히 친한 부분들이 있어서 뭐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아니지만 그 국적을 이제 선택하는 기준이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들어보셨죠? 뭐 속인주의니 뭐 속지주의니 이런 것들 네네네. 있잖아요. 아, 미국 같은 예, 경우에 대표적인 속지인데 미국 그 헌법에 나와 있거든요. 태어난 사람한테 국적을 준다. 그리고 네, 한국은 반면에 속인이에요, 사람. 네. 근데 이제 이게 법이 많이 바뀌면서 예전에는 이제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자손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전에 그 뭐 호주제 폐지 이런 거 이제 헌법소원 네.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위헌 판결 나고 난 이후에는 엄마든 아빠든 한 명만 한국 사람.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라는 뜻은 한국 국적자. 출생 당시 그 이후에 네, 시민권자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그 아이를 낳을 그 시점, 그날, 그 순간에 엄마나 아빠 중에 딱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였으면 그 아이는 한국 국민. 그러니까 음, 이게 그게 동시에 벌어지는 거죠.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미국 시민권. 그리고 태어나는 당시에 엄마 아빠 중에 한 명이 한국 사람이었네. 한국 사람. 그래서 이게 복수 국적이 생겨. 어허, 그러니까 그렇구나. 후천적 복수 국적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상상하기가 좀 힘들어요. 복수 국적이라고 음, 하면 거의 대부분 그냥 선천적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은 네.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 나중에 시민권자 됐는데 우리 애가 왜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 출생 당시. 네, 그러면 예를 그러면은, 들어 굴곡님 같은 경우도 애들이 다 미국에서 태어났죠. 그쵸, 예. 그리고 엄마 아빠가 아직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영주권자제. 중에 한 명만 아니어도 그냥 애들은 이미 복수 국적이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 네, 국적 저희는 뭐 출생신고도 해가지고 한국에 이미 뭐, 하셨구나. 예. 한국 여권도 있고 미국 여권도 있고 두 개 다 있거든요. 애들 그러니까 거는. 이제 또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게 출생신고 안 했는데 나 한국에다가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신고 안 뭐 하면은 이제 한국 국적이 없는 줄 알고 오해하고 네네네. 있다가, 나 어떻게 신고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냐. 또 국적 음, 상실 신고도 안 했는데 내가 왜 한국 국적이 없어? 막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신고랑은 다른 개념. 신고는 그냥 본인의 의무를 아는 것일 뿐이지, 법적으로는 이미 이제 다 정리가 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신고가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신고 두 가지인데 그 신고를 함으로써 특정한 법률 관계가 만들어지는 신고가 있고요. 네, 아니면 그냥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를 그냥 확인하고 보고하는 용도의 신고도 있어요. 예를 들면 출생신고 같은 거 있잖아요. 신고 네. 안 했다고 애가 안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애는 이미 그건 태어났어요. 그냥 보고하는 개념이네요. 근데 네. 그거를 나라에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애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얘를 뭐 어떻게 해주세요. 뭐 혜택도 주시고 뭐 의무도 부과하시고 등등을 이제 국가에다 알려주는 게 그게 이제 보고적인 신고라고 하고 창설적인 신고는 신고를 해야만 그 관계가 생겨요. 음, 예를 들면
혼인신고. 법적인 그쵸. 혼인의 관계가 되려면 혼인신고를 해야만 생기잖아. 그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 명강이네. 그래서 이제 국적의 문제는 그냥 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애를 예. 낳았다 하면 부모의 국적에 따라서 아, 이미 끝난 사실. 역시. 예. 그리고 예를 들면 후천적으로 미국 국적을 가졌네? 그랬을 때 한국에다가 국적 상실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한국 국적이 살아있지를 않아요. 이미 없어졌어요. 그때 이미 그 순간. 음, 다만 나중에 국적 상실 신고라는 약간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나 국적 이제 없어. 네. 이렇게 알려줘.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헷갈리시는. 음, 예를 들면 이미 이혼한 부부인데 혼인신고를 해야 돼. 애 그 여권을 만들어주거나 다시 애 18세 되는 해 3월까지 상실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제 후천적 국적 이탈자의 얘기를 조금 더 첨언하자면, 딸 낳은 집들은 신경도 안 써요. 국적 이탈 한이 많이. 신경 안 쓰다가 이제 혼자에 걸린다니까요.